그럼 유통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무턱대고 창고부터 구하는 것도 무리하게 재고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통업을 하시려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훨씬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유통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나요? 창고가 있어야 될까?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진 않을까? 유통업은 경험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걸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창고를 임대하거나 잘 팔릴 거라 생각하고 물건을 왕창 들여놨다가 생각만큼 팔리지 않아서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죠. 초반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아이템 선정입니다. 판매할 상품을 고르는 일이죠. 아이템을 선정한다. 식자재 유통은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당에서 사용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대다수의 식당에서 꾸준히 사용하고 재구매가 일어나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구매가 없거나 객단가가 너무 낮은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면 아무리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도 매출이 상승하지 않으며 야심차게 준비한 식자재 창업이 쉽게 실패할 수 있어요. 수요가 적거나 시즌을 타는 상품은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매출이 퐁당퐁당 할 때마다 내 기분도 파도를 타게 되는 거죠. 초기에 창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을 선정하거나 단기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는 장기적인 매출 상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통업은 수요 기반 사업입니다. 누가 필요로 하는지 타겟을 먼저 설정해서 공급할 물건을 찾아 유통하는 게 안전한 방식이죠. 식당에서 항상 필요한 재료는 쌀, 계란, 식용유, 양념류 등 아주 기초적인 식재료예요. 이런 제품들은 변동성이 적고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작하기에 적합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비어를 유통하겠다고 하면 시장을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초보자가 많은 범위의 거래처를 확보하기에는 타겟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감도 잘 안 잡히죠. 지금 말씀드린 캐비어라는 것은 비필수적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자재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로 쌀과 계란처럼 대부분의 식당이 사용하는 필수 품목을 유통한다면 덕분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며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때요? 이 필수 품목을 선택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팔아야 더 경쟁력이 있지 않냐?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차별화된 제품도 중요하지만 식자재 유통의 대상은 동네 맛집, 근처 식당, 자영업 하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장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당 사장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으로 납품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식재료로 사용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품목,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품목들로 거래처를 확보한 후 점차 특수한 품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농장이나 제조 공장과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이미 유통망을 갖춘 중간 상인과 협력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적은 투자금으로 경험을 쌓고 점차 나만의 거래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을 하려는 이 초기에는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너무나 큰 리스크예요. 가락시장과 같은 곳에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업자와 협력하여서 소량으로 제품을 테스트해서 판매를 시작해 볼 수도 있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초기에는 너무 엄청난 투자로 시작하지 마시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도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마음만 앞서가지고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춧가루 식자재 유통을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랑 이제 전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분의 열정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열정이 수화기 너머로도 들려왔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큰 투자보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골자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조언해서 뭐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언을 들으시고 시장을 다시 조사하신 것 같아요.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셨던 것 같고, 뭐 계란이나 고춧가루나 쌀 같은 이런 식재료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무리하게 뭐 처음부터 돈을 쓰면서 창고를 임대하거나 대량으로 막 구매해서 싸게 구매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안정적으로 유통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제가 10년 동안 이제 고춧가루를 판매하고 이제 도매하면서 B2B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고춧가루 아이어로를 이용하시면 재고 없이 소량으로도 도매를 시작할 수 있으면서 요청하기만 하면 택배로 바로 발송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통업을 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상품, 우연하게도 이 상품이 고춧가루였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었다 보니까 다행히도 닥쳐오는 파도들을 좀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기보다 지나고 보니 식자재 유통은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 선정이다. 많은 식당에서 꾸준히 사용하는 품목을 선택해야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초기 창업자는 유행을 따르기보다 수요가 확실한 기본적인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아이템을 고르면 거래처를 확보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올바른 아이템을 선택하면 작은 규모로 시작해도 점차 사업을 키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 아직도 어떤 품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주변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먼저 조사해 보세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정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천밖에 없습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식자재 유통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